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복지연구소 말말복지 김지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앞 강의에 이어서 달라지는 법제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법제론이라는 시리즈로 지금 11편 영상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아주 사소하지만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2025년 4월 22일 날 일부 개정돼서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에 보면 여기서 담는 게 있죠. 장애인 종합 정책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밑에 이게 다음 각 호입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항 2목에 보면 교육 문화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이것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두 개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과 교육 문화를 묶어서 그 다음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했었던 것을 쪼개서 장애인 교육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장애인 문화체육 관광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오호, 이게 상당히 좋은 거죠. 교육 문화, 이건 뭐 문화에 대한 교육이야, 교육에 대한 문화야,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 장애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그리고 문화도 사실은 이제는 문화보다는이라기보다는 문화와 더불어서 어떤 체육과 관광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의 문화, 체육, 관광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 문화라는 단어가 이제는 사라지고 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문화, 체육, 관광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뭐에 종합 계획에 담아야 한다라고 이제 풀어서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경제 활동에 관한 사항, 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교육 문화가 교육, 그다음에 문화, 체육, 관광 이렇게 쪼개졌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달라진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장애 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이에요. 장애 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은 장애가 중증이면서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정도이면서 소득이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아동의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이 일정 수준 낮아야 되겠죠. 장애 아동의 장애 정도 이거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장애 아동수당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뭐예요? 장애 아동수당이잖아요. 이거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어떻게 바뀌냐면 마찬가지로 지급할 수 있다는 동일한데 뒤에 다만이라고 해서 누구는 지급해야 한다라고 바뀌었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대상자와 같은 항목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 아동에게는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지급할 수 있다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뭐예요? 국기법에 따른 생계급여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는 지급하여야 한다가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도입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72조의 2에 보면 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지는데요. 여기에 보면 2급, 1급이 있고 2급이 있는데 2급 언어사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에 석사학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교과목을 수료하고 이 학위까지 받아야만이 뭘 할 수 있냐면 2급 언어재활사를 취득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플러스 이제는 뭐 원격대학,
원격 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원격 대학도 뭐예요? 원격 대학이 전문학사일 수도 있고 원격 대학이 학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원격 대학이 석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원격 대학이 추가되었다라는 것. 다만 대학원, 어떤 대학원? 원격 대학원. 원격 대학에 드는 대학원 또는 원격 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그러니까 원격 대학을 다니면 석사를 받을 수 있고 학사를 받을 수 있고 전문학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온라인 학교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그러면 너희들은 별도로 뭘 해야 돼? 실습을 수료해야 돼. 이거예요.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현장 실습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한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대학에서는 오프라인 대학의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을 나온, 그러니까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서 이 오프라인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실습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격 대학을 통해서 석사가 됐든 학사가 됐든 전문학사가 됐든 취득하는 경우에는 뭘 추가해야 된다? 현장 실습 과목을 추가해야만이 뭘 할 수 있다? 2급 언어 재활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 복지법에는 3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 안에 담아야 되는, 그 계획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내용이 교육 문화가 교육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 관광에 관한 사항으로 쪼개졌고, 그 다음에 장애 아동과 보호수당에 다만 누구는 국기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는 지급하여야 한다가 추가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2급 언어재활사에 원격 대학을 통해서 2급 재활사를 취득하는 사람은 실습을 이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번에 장애인복지법 안에서 우리 시험 볼 때에 변경되는,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또 다음 강의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